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책으로는 이제 171쪽을 펴시죠. 물론 이제 169쪽에 목차가 있습니다. 참고 169쪽 잠깐 보시면 1장의 총론, 2장 개발계획, 3장 실시계획, 4장의 수용방식과 5장 환지방식, 6장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법 전체 6문제죠. 6문제 중에 그 2장에 있는 개발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거기에서 거의 3문제. 그 다음에 4장, 5장, 죄송합니다. 4장의 수용방식에서는 0.5문제, 즉 2년에 1문제. 5장 환지방식에서 거의 2문제. 이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환지가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총론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보시면요. 171쪽에 1장 총론. 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요. 이제 개발법, 그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지부터 해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이죠. 특광시군 빠이빠이 된 거고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 표, 2줄짜리 표의 첫째 줄이요. 대도시시장 포함해서 시댁,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도 지정하고 그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시군구는 많지 않습니다. 됐고요. 1절 시행방식, 굵은 1번 목적 생략하고요.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정의.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할 구역을 얘기하고요. 이제 이 뒤로는 도시개발법 줄여서 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줄여서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줄여서 개발구역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생업,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거고요.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개발하는 거죠. 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지, 시가지, 법적 정의는 더 없습니다. 빤딴 땅 단지, 시가지면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목적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에요. 굵은 3번 사업의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3-1번 시행방식 결정. 동그라미 2번 시행방식은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3-2번 시행방식. 먼저 문장 보시고 그림 보면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문장 보시면 3-2의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환지방식은 언제 하냐면 지대공 때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표시한 세 글자 짚으면 지대공이죠. 신도시 땅이니까 땅값 뛰게 됩니다. 뭐 쏘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땅값 뛰게 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합니다. 그 아래 괄호요. 종전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2003년에 개발법으로 바꾸었고 192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정 이후 1986년, 88년, 8688, 200만 호 건설을 위한 1기 신도시 건설사업 영 이전까지 대부분의 구도심, 구시가지 개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번 수용사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단지 시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즉 대규모 단지 조성 공급할 때 수용을 한다는 거고요. 3번 혼용 방식은 3-1번 분할할 수도 있고 3-2번 분할하지 않고 미분할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 점이요.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 지구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구분할 거면 돈도 구분하라. 요약한 표가 있는데 다음 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그림이에요. 174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모 1번 환지 방식이요. 환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같이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옛날 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삐뚤 엉망진창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땅에다 건물 제대로 짓기도 어렵잖아요. 뭐 트럭도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빤듯하게 정리해서 우선 뭐 내고요. 그러니까 신장로 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공적인 땅 잡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빤듯빤듯하게 해서 그러니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신장로가 들어서고 땅도 빤듯빤듯하게 정리된 곳에 땅을 받게 되면 건물도 깔끔하게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서울에는 신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서울 어디라도 차는 다 들어가잖아요. 다 언제부터요? 삼국시대부터요? 조선시대부터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1920년대 뒤로요. 물론 일본 놈들은 조선 거 뺏어 먹으려고 사업을 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가지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들어갈 수 있는 구도심, 구시가지는 다 환지 사업으로 진행돼 온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네모 2번에요. 그러니까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혼용 방식 중에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도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분할은 대상 땅이 있으면요, 대상 땅에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위는 그러니까 수용구역, 아래는 환지구역 정해서요. 그러니까 사업을 끝내고 새 땅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 땅 정해서 여기에 있던 사람이 7, 8, 9, 10이 있었죠. 7, 8, 9, 10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용은 돈 주고 뺏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할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거기 대상 땅에 선을 긋지 않고 왠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3, 4, 6, 8 땅이 좀 색깔이 칠해져 있죠. 사업을 해서 신도시 땅을 만들어서 하는데 나머지는 다 돈 줘서 뺏은 거고요. 다음에 여기 3, 4, 6, 8의 경우에는 새 땅으로 바꿔준 거죠. 개별 찍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행자에게 훨씬 더 권한이 센 거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뺏어야 되고, 시행자 친구라도 여기는 시행자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신도시 땅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시행자가 자기 아무튼 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새 땅 주고 아닌 사람은 쫓아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수용, 여기도 수용이 있잖아요. 그 수용 혼용은 섞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추지면 됐고, 선을 긋는다 안 긋는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 땅이 있습니다. 대상 땅이 있으면 거기를 다 시행자가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권리들이 어떻게 있었던 간에 그러니까 거기를 다 돈 주고 사들이고 기타 권리 다 돈 줘서 없앤 거죠.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소유권 딱 한 장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물론 뭐 더 세부적으로 조각도 있겠지만 판교 신도시는 그냥 그 전체를 크게 보면 크게 세 토막이에요. 한 토막이 뭐 저 위가 뭐 좀 아무튼 뭐 보뜰 마을, 아래가 백현 마을, 원마을이라고 해서요. 한 덩어리가 300만 제곱미터입니다.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에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법에서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돈을 주고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지는 보면 공적인 땅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를 다 받을 수가 없겠죠. 이거 중국서 사다가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해요? 반대해요? 찬성하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10,000원. 여기 신도시 땅 제곱미터당 1,0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게 환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00원, 1000제곱미터 땅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관청가 공적 주체가 땅값 평가해서 사갈 때는 시장 가격을 쳐주는 거 아니죠. 시장 가격이 아니라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뺏어가고요. 700만 원 주고 뺏어가게 되겠죠.
이게 환지와 수용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얘는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죠. 7749 7배가 아니라 70배 차이가 되는 거죠. 신도시 땅 주인이 돼서 계속 여기 생기는 모든 이익들을 누리시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고요. 강남, 잠실 개발이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8688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그러니까 분당, 일산 등 그때가 수용 방식의 시가지 건설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의도는 국가 하천이죠. 자기 땅 국가가 자기 손댄 거예요. 목동 시가지 개발 국가 하천이죠. 그러니까 상계동 개발 국유지 시우지 무단으로 점유한 거 철거하고 자기 땅 자기가 손댄 겁니다. 수용으로 통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요. 그러면 8688 1기 신도시 뒤에 김포, 파주, 판교, 동탄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곳, 지금 지은 지 한 20년 되기 그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시가지, 차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가지는 다 무슨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한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에서도 땅 10개가 있었으면 새 땅 10개를 조각내 줘야죠. 옛날 땅 주인이 100명이었으면 100개 조각 내주는 게, 이쪽 하얀 쪽으로만 100개 조각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땅이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크게 나오고요. 수용은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들이는데 땅값 비싸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한지로 하죠. 6개월, 8개월 빌려서 불도저 포크레인 빌려서 둘둘둘 선거서 넘겨주면 됩니다. 삐뚤한 땅보다는 빤딴 땅이 낫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신장로가 낫죠. 공공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지대공 때 한 줄 안다고요. 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175쪽 3-3 시험 나온 적 없고, 굵은 4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이제 177쪽 가시죠. 177쪽에 굵은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자, 이쪽 내용은 이제 그 자료를 하나하나 다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16쪽 자료예요. 거기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책에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75%는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다 들어있고, 16쪽 자료를 설명드리다 보면은 또 이걸 똑같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쪽 자료는 참고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해서 요약해서 보시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참고로 보시죠. 그래서 큰 틀은 같이 보셔야 되니까. 16쪽 자료의 6쪽을 보겠습니다. 6쪽 보시면 도시군계획사업 절차와 주요계획 효과. 첫 번째 표에서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개발사업,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수용 때는 계획이 필요 없고 환지 때 환지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표에서요. 셋째 줄, 도시개발 사업, 위치 결정, 개발 계획으로 구역을 정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설계도 결정, 실시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 환지 계획, 수용 방식 때, 환지 사업 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고요. 기본 순환 보셨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쭉 보시고, 이 정도 내용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내용을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다음 강의 노트에, 죄송합니다. 그 프린트물 자료에 16쪽 자리에 자료의 7쪽. 도시군계획사업 정의. 첫 번째 줄이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이 있죠. 개발사업 위에서 아래로요. 정의, 토지 등 소유자, 시행방법, 시행시 조치, 구역, 분할과 결합. 3-3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죠. 첫 번째 칸은 다 아시는 거죠. 공익사업 시행자, 공법의 행위 주체가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겁니다. 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면 강의 자료에 이쪽에, 참고자료에 16쪽에 8쪽, 그 공익사업 시행자 가운데 공익사업 조합, 주택법은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조합 옆으로 쭉요. 그다음에 정부사업조합에 비교할 수 있는 점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쪽이에요. 3-5
그러니까 9쪽에 3-5에 있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은 이제 별 내용이 없죠. 돈 주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요. 개발 사업 환지 방식, 그래서 기준과 내용, 권리 변환 절차, 정비 사업의 정비 사업 환권에서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준과 내용과 그다음에 절차. 3-6번 개발법 환지 방식에서 도시정비법 환권 방식에서 투기 잡자. 개발법은 하나로 투기 잡는데 도시정비법은 두 군데 양쪽에서 투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이제 뭐 요 뒤로는 이제 환지환권 이어지는 거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짚긴 하겠습니다만 큰 흐름들은 짚고 가시자고요. 16쪽 자료에 10쪽 3-7번 개발법 환지에서 입체 환지,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죠. 정비법 환권 방식이 있고, 그래서 3-8번 그 입체 환지와 환권 방법의 주택 공급 기준 이제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3-9번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3-10은 이제 별도의 채권이고요. 이상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책으로 책 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짚고 가시면 지금 이 16쪽 자료에 7쪽에 있는 3-3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 지금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책에서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177쪽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우선 줄이면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건 그냥 국토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지방에 누가 있는 거고요.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 도 아래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다음에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도 있고 민간도 있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모든 경우들을 하나하나의 경우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상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쭉 써놨습니다.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번 국세 177쪽 표의 첫 번째 칸이요.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5칸이죠. 5칸 중에 첫 번째 칸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사, 공기업이 있고요. 5번 민간, 나머지는 다 민간이죠. 5번 토지소유자,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8번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 9번요 건설회사, 9-2번요 부동산 개발업자, 10번요 부동산 투자회사, 11번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구분하시면 됐지. 이 경우 수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칸은 나눠서 얘기했죠. 국가는 국토부 장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의 시군구, 시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은 무조건 한 문제예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여기서 나오셔야 되고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죠. 시댁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댁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요. 지정하는 판에 50만 이상, 대도시장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런 판에 당연히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구 구청장은 지정할 수가 없고요. 지휘사람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뭘 할 수가 있고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혀로 소리 내시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다고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습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청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다고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개발되지 않은 것을 싹 밀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 우리나라 땅이 크게 바뀌는 거죠. 누가 기본이고요? 시댁이 기본이죠. 그다음에 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어디에서요? 관청 바깥에서요. 관청 쪽에다가 뭘 하는 거라고요? 제한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진정된 게 아니라 시댁.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지정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제한하니까 관청 안에서는 그러니까 국시대를 뺀 누가요? 시장구수 구청장은 윗사람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표에 177쪽 표에서요. 마지막 두 칸은 다 하시는 거죠.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고 공기업 민간이 행정청이 아닌 거고요. 제일 다섯 번째 칸이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고 나머지는 민간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실 게 있죠. 177쪽 아래 관련 조문 작은 글자 오른쪽 칸에 6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이죠. 화살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즉 해당 구역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하게 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 공익사업이므로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으므로 더 이상 수용할 게 없으며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가입됐죠.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됐어요.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죠. 수용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걸 뺏어요. 내가 남의 걸 뺏어요. 내게 남의 걸 뺏는 건데 남의 걸 쳐다볼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사업하면 되죠. 뺏을 게 없어요. 수용할 게 없어요. 환지밖에 없죠.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제2절 도시개발사업 절차. 아까 그 16쪽 자료에도 많이 있고 몇 번 지금 반복하는 거죠. 큰 흐름을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보시면 78쪽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결정되는 거고요.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겠죠. 개발 계획 내용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다음에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냅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고 다음에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몇 평짜리 몇 채 짓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가를 받고요. 다음에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고 다음 세 번째요. 그 설계도에다가 옛날 땅주에게 새 땅 어디 준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A에게 가장 비싼 땅 이쪽 땅 준다. B에게 가장 비싼 땅 이쪽 15번 땅 준다.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워서 역시 관청의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이 이제 개발 사업의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표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강조한 거고요. 똑같은 얘기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9쪽에 2장 개발 계획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1장 총론과 2장 개발 계획까지를 합쳐서 세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은 양이 좀 많죠. 목차를 보시면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핵심은 보셨고요. 2절 개발계획 내용과 기준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 4절 도시개발구역 규모 5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6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요. 180쪽이요. 지정권자 지금 앞에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요. 1-1번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두루상에 걸칠 경우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즉 괄호에 있는 공동지정 X요. 사업을 할 곳이죠. 사업을 할 곳에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시댁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2번 예외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 3, 4는 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틀릴 일이 없죠. 1번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지정해야 되고요. 2번 관계 중앙 행정기관회장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거고요. 3번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잘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으면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하겠죠. 4번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고요. 5번만 특별한 거죠. 국세 들어간 회사로 국세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국세 찌끔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요. 국세에 들어간 회사는 그러니까 세종 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81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지정 요청.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하는 거죠.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3번 지정 제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괄호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설립하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게 이것저것 싹 제끼고 제일 꼭대기에요. 관청의 말단이에요.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까 국세 들어가는 회사 특별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안하는 예외가 하나 있었고 세종과 제주는 세종과 제주 시장 도지사에게요. 나머지는 행정청 관청 아닌 자는 조합을 빼고요.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민간이 제안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장난으로 제안하지 말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춰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아래 표의 첫째 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국토계획법 으짜짜짜 기지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죠. 첫 번째 칸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이요. 옆으로 세 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고 세 번째 칸 정비사업 하게 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날짜 갖고는 국토계획법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해야 된다 갖고 나온 거고요. 제일 아랫줄이요.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행정청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들어온 거니까 돈이 모자르는데요. 돈 좀 내시면 계획 세워드리고 할 수 있죠. 계획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계속 같이 공통되는 사안들입니다. 참고로요. 182쪽 위에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요. 바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바로 요청해서 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밟을 수도 있죠. 서울 강남의 구류동, 개포동, 구룡마을이요. SH 지방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시군구에게요. 시군구는 뭐하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뭐하고요?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안 그대로예요. 자, 다음 보시죠. 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기준. 개발계획 내용 3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죠. 굵은 1번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13부터 16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 4-5가지요. 1번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개발구역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괄호 개발계획 이 30가지 항목 하나에 3쪽씩만 잡아도 90쪽 100쪽 문서를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되죠. 개발구역을 포함한 30가지가 결정되죠. 개발구역이 결정되죠.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됩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워야죠. 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한다. 다음 이제 13번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개발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좀 우리도 그쪽 도로를 업어타자고 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얘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포함하는 거죠.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있는 경우에 세부 목록. 그러니까 수용 강제 매수이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합니다. 매수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대상 물건을 정해놔야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목록이죠.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린다고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15번에 그러니까 세입자 문제들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안정대책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자는 한번 나온 거고 중요한 건 네 가지요. 위치가 결정되고 4번 시행자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 때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다. 수용 대상,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정해집니다. 이상들을 포함해서 전체 30가지 항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 개 용용용 입지 기 개 정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셋째 줄 괄호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괄호요.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30만 이상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굵은 3번요. 환지방식,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환지방식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그냥 다 첫 줄 두 줄 다 합쳐서 보여요. 환지하려면 환지방식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펜 교환하려면 볼펜 주인들이 합의를 해야죠. 근데 민법이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공법이면 다수가 동의하면 같이 볼펜 좀 바로 한번 그러니까 뭐 기념 행사로 볼펜 교환 행사를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땅 교환이잖아요. 땅 교환하려면 공법에 의해서 강제로 땅 교환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 얘기예요. 3분의 2, 2분의 1은 나중 문제고요. 땅 교환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분의 2분의 1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시행자가 국가 지방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강제 환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4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기본 이론수란 때 보신 내용이고요. 뭐 그 정도 가다키시면 됩니다. 뭐 굳이 짚어보면 184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작은 2번 땅 하나 480명 공유하고 있으면 한 표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요. 신문 발표가 났는데 그 뒤에 쪼개면 투기 냄새 나죠. 그러니까 안 준다. 4번 그러니까 넷째 줄 괄호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고요. 다섯째 줄 그러니까 5번에 다섯째 줄 괄호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간 뒤에는 바꿔봤자 소용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에요. 그러니까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이요. 개발구역 지정 절차, 즉 개발계획 결정 절차이죠. 그런데 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그러면 이들이 개발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30가지 항목 중에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 신중하게 세워야 되죠. 굵은 1번,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 100종 문서를 발표하는 거죠.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이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하죠. 그냥 법이 그냥 이상하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 공람이나 공청회를 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즉 크든 작든 공람은 반드시 하고, 그러니까 보너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도 해야 된다. 187조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1-4번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입니다. 환지, 옛날 땅 주이면 새 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아무튼요. 처음엔 옛날 땅 주이면 새 땅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가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두 개로 쪼갰으면 이름이 다르면 또 각각 하나씩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누르고 나중에 투기꾼들 들어와서 막 쪼개고 하는 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됩니다. 언제요? 늦지막히요? 중간쯤에요?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늦지막히가 아니라 초장 시점 첫 번째 계획부터요. 발표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국토계획법 계획은 어지간하면 3년이지만 개발법 계획은 개발 계획 2년입니다. 설계도 세 글자 3년인 거고요. 2년 동안 땅값 2배,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20배도 넘게 뛰잖아요.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이때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되죠. 이 날짜 뒤에 들어오는 건 다 투기꾼, 이 날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새 땅을 주겠다라고 해야죠. 그게 공람을 위한 공고일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준일이요. 새 땅 받는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늦지막히냐고요? 초장 시점이냐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청회 사항을 공고한 날 가장 초장 시점을 기준일이라고 치고, 이 날짜가 마감 친 거죠. 새 땅 받을 수 있는 사람 마감 친 겁니다. 그 뒤로 들어봤자 안 준다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마감 쳤는데 그 다음 와서요.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기준일 마감 쳤는데 그 다음날 와갖고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새 땅 준다고요? 아니죠.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금전청산한다는 거죠. 넷째 주 괄호 아래 모두 다 뭐냐면 그러니까 투기 행위입니다. 쪽수 증가, 소유자 증가, 투기 행위, 돈 줘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비교하는 건 이제 16쪽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개발 계획 하나가 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의 가장 초장 시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실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 사업은 이 정비계획 앞에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가장 초장 시점, 정비계획 정해진 시점 두 군데에서 투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는 요것의 초장 시점에서 잡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에서 보도록 하시죠. 굵은 3번이요.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계획 내면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 188조 굵은 3번 표의 왼쪽 원칙 이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근데 2년 땅값 몇 배요? 20배도 넘게 뛰는 거죠. 투기꾼 배불리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됩니다. 또 계획은 신중하게 또 주민과 함께 시끄럽게 세워야 되죠. 투기꾼도 잡고 계획은 신중하고 시끄럽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이 다음과 같지 않은 거죠. 뭐만 먼저 지정하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고요. 기습발표 꼼짝도 하지 마. 기습발표하고 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조사,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저 계획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습발표를 해서 투기꾼 설치는 것도 잡고 그다음에 계획 신중하고 찬찬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 뒤로는 지금은 다 무슨 방식 어떻게만 가고요. 이 예외 규정으로 신도시들이 진행되는 거죠. 투기꾼 설치는 건 잡지 않은 겁니다. 3-1번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 맞고요. 3-2번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러니까 신도시 때 투기잡기에서 다음 지역에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21 뭐 공모야 당연한 거죠. 세종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오니 멋진 설계안들 내보세요. 그러니까 멋진 설계안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개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사업 시행권도 드려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322 다음 지역은 뭐냐면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요.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쪽 뭐 이걸로 끝난 거고요. 그러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니까 주상공유 녹간농자요. 녹간농자이죠. 주상공은 헌도시고요. 녹간농자입니다. 그러니까 녹간농자인데 녹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자생보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 녹지는 도시적 최후의 여파,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끼야 미안해요. 우리 좀 살자. 좀 비켜줄래? 그러면 토끼가 알았어요. 깡총. 그러니까 두루미야 미안해요. 우리 좀 살자. 좀 비켜줄래? 뻥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호이. 그러니까 사람 살자고 할 수 있죠. 보전 녹지 손대면 사람이 콜록콜록 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전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이 관농자이죠. 그러니까 2번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면사무소 땅,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시장, 조그만 재래시장 있는 땅, 거기도 주상공이면 손 못 댄다, 기습 발표 못 한다. 그러면 신도시 모양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신도시 모양이 이렇게 무슨 아메바를 키워요, 치카 바이러스를 키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상공 찌끔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가인 거죠. 뭐 다음에 3번에 장관끼리 협의해서 진행하는 지역에다가는 기습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와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한 기습 발표 두 흐름들을 꼭 잡아두시고요. 여기 내용은 취지를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3절까지를 보신 거죠. 개발 계획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항상요. 복잡한 내용일수록 큰 틀, 전체 그림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목차, 굵은 목차까지는 절과 굵은 1번, 양과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책에 써가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